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32쪽, 33쪽에 있는 얘기인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거의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모든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쪽에 둘째라고 돼 있죠. 대면보다 비대면 소통을 한다. 뭐,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자, 재택근무 등을 하더라도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사생활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SNS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는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사생활이 인터넷에 노출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SNS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SNS를 가지고 뭐 나의 어떤 생활을 좀 공개해도 상관이 없거나, 지금 저 같은 경우입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가 좀 꾸준히 운영을 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 돈을 버는 내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라고 돼 있죠. 33쪽입니다. 자, 연봉 외에 비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비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거죠. 금전적 보상으로 환원, 계산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자, 쉬는 거를 쉬었을 때 만약에 돈을 못 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나 피로가 만약에 누적 쌓여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거나 이제 가끔은 입원할 정도가 되게 되면은 차라리 쉬는 게 훨씬 낫죠. 특히 나중에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창업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또는 내가 1인 사업자, 자, 이제 개인 사업 같은 걸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본인이 만약에 아파서 뭐 병원을 다니거나 입원을 할 정도가 되면은 좀 손해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차라리 쉬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 그냥 돈을 안 벌고 쉬는 게 나중에 돈 나가는 것보다, 아프고 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34쪽에 이제 좀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긱워커라고 하죠. 긱워커. 긱이라는 단어가 그 요새 말하는 플랫폼 근로자를 뜻해요. 플랫폼 노동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긱이라고, 긱세대 또는 긱경제인이라고 봤을 때 저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뭐 오전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편집을 하면서 내가 유튜브로 일단 돈을 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오후나 야간에는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가끔씩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딘가 다른 걸 나가서 또 돈을 버는, 이게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이제 N잡이에요. N잡. 직업이 하나, 그 다음에 뭐 2잡, 뭐 3잡 이렇게 얘기하듯이 N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긱경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도 긱경제는 좀 지역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안에서만 활동할 거야. 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이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하기엔 좀 애매하다. 이런 거는 섣부르게 건드리질 않아요. 이 긱경제에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내가 그 왕래하기 편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긱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리랜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는 이제 내가 잘하는 분야가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2잡, 3잡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디자인인데, 예를 들어서 난 뭐 이런 출판, 책, 표지 디자인을 난 잘한다. 그럼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밀고 가는 그런 게 프리랜서의 개념이고, 이 긱경제라고 한다면, 긱경제 노동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N잡 개념으로 가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 근로자라고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자, 플랫폼의 대표적인 건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죠. 자, 어떤 특정한 플랫폼을 놓고, 자, 사용할 사람과 공급할 사람이 알아서 거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뭐 당근마켓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플랫폼인데 보통 이제 유통, 뭐 그다음에 상호 간 거래, 나 이거 지금 팔고 싶은데 살 사람, 뭐 중고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플랫폼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근로자들이 여기에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중심으로 일하는 지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한 바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100만 명 정도가 이런 플랫폼 노동자 또는 긱경제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는데, 정식 법률 명칭은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자, 근로, 돈을 받고 어떤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을 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형태가 특수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퇴근이 명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어떤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노동법에 딱 맞는 근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표현이 작년에 이제 법률과 조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커질 거고, 여기서도 이제 그 돈을 잘 버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플랫폼에 어떤 노동을 하게 된다, 뭐 긱워커, 긱경제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쪽으로 능력을 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워크라이프 밸런스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